2017년 6월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불과 닷새 사이에 웨슬리 헤이즈 데마레스트, 안드레스 발보사, 찰스 리몬 알비 등 남성 3명이 각각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집에 무단 침입한 남성이 이런 말을 외쳤다고 진술했습니다. 나는 복수하는 천사다. 너희를 정의 구현하러 왔다. 이 무차별 폭행 사건은 모두 한 사람의 소행. 정체불명의 남성이 휘두른 망치에 맞은 피해자들은 얼굴에 큰 멍이 들거나 두개골이 함몰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진 봐요. 난 빚진 걸 받으러 온 거야. 그러니 이건 내가 가져가지. 정의구현이면 남의 걸 왜 훔쳐? 뭐 이게 뭔가의 복수를 하러 온 거긴 한데. 이거 대체 범인의 정체가 뭡니까? 며칠 뒤 체포된 범인의 정체, 바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남성, 제이슨 부코비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과 부코비치는 원한 관계는커녕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네? 아니 뭐 복수심도 아니었던 거네요. 그럼 정의 구현은 뭔 얘기예요? 묻지마 폭행이잖아 이거. 부코비치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범행 동기. 그들은 파렴치한 성범죄자라고요. 그래서 제 손으로 직접 응징한 겁니다. 부코비치에게 폭행을 당한 세 남성은 사실 아동 성폭행범이었습니다. 이유는 있었네. 자기가 저렇게 뭐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건데 그러라고 돼 있는 사회도 아니고. 본인이 나서게 된 이유도 궁금해요. 사실 부코비치는 어린 시절 양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부모님의 보살핌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는 숱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수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복역 도중 부코비치는 자신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범죄자 등록 원부 사이트에서 아동 성폭행범의 명단을 파악, 본인의 손으로 직접 성범죄자들을 응징하러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정말 안타깝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겠지만 범죄가 없길 바란다면서 범죄를 계속 본인이 추가한 거잖아. 여러분, 이 부코비치의 행동은 결코 정의 구현이 아닙니다. 만약 주변에 범죄자가 있다면 신고하시면 되고요. 절대로 직접 나서서 응징해서는 안 됩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19, 4위를 공개합니다. 2010년 10월 영국 런던.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 15세 소녀 리안. 리안과 언니는 약 3년 전부터 한 소아성애자의 괴롭힘과 추행에 시달려온 피해자였습니다. 저놈들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전 세계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그럼 이제 그 범인이 잡혀서 네. 증인으로 참석하게 된 건가요? 그런데 리안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한다. 피해자가 지금 선고를 받은 거죠, 그죠? 아이고야. 피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살인을 저질렀는 거군요. 자, 리안이 피해자인 건 맞지만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약 3년 전인 2007년 런던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로버트 데일리는 이웃들에겐 인심 좋은 주민이었지만요. 실상은 소아성애자이자 추악한 범죄자 그 자체였습니다. 언니랑 동생이 하나같이 예쁘게 크네. 아저씨 집에 갈래? 하지 말라고 몇 번 말해요. 만지지 말라고요. 로버트는 우연히 알게 된 리안과 언니에게 치근덕거리며 추행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성관계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지옥에 나가라 진짜. 고투헬이죠, 고투헬. 당장 어떻게 조치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마 아버지한테라도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도 징후를 보였을 때 처치를 좀 했으면 이런 일 안 나왔을 텐데. 자, 안타깝게도 자매 부모님은 교도소에 수감됐던 터라 자매는 둘이서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수년간 괴롭힘과 추행에 시달려온 리안과 언니는 결국 로버트를 경찰에 신고. 하지만 로버트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죠. 진짜. 그리고 자매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법의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외면당하자. 법으로 안 된다면 우리가 직접 처단하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지. 리아는 언니의 남자친구와 함께 로버트의 집을 찾아가 그를 흉기로 살해하는 끔찍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 경우에 제일 나쁜 놈은 뭐냐고요. 법이라니까 법.
법이 저 약한 애들을 보호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쓰레기, 인간 쓰레기 때문에 본인의 아름다운 인생을 망친 거예요. 결국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리아는 경찰에 체포. 법원은 여긴 주민들이 범죄를 처단하는 자경단 사회가 아닙니다. 스스로 법을 행사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며 살인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저 말은 맞는데 자경단 사회가 아니지. 지금 우리는 이미 발전한 사회인데 그 얘기를 하는 그러면 겁니다. 안 되는데 근데 그 말을 하는 법원은 그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애초에 요거도 지금. 보호해주고 추상처럼 이 판단을 내리든지 그것도 안 해줄 거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는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진짜 저 동네에 단 한 명의 어른이라도 좀 진지하게 이 둘을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래.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저의 인생이 너무 안타깝네 정말.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태국 앙통의 한 고등학교 동창회에 수십 명의 친구가 모였습니다. 16살 때 같은 반이었던 그부들은 어느덧 69살의 노인이 돼 있었고요. 그들은 53년 전 추억을 회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따나팟과 수탓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너 왜 그렇게 날 괴롭힌 거야? 내가? 그냥 장난친 거겠지. 난 전혀 기억이 안 나. 53년 전 학창 시절에 수탓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따나팟. 그는 수탓에게 왜 자신을 괴롭혔는지 물었지만 정작 가해자인 수탓은 자신의 잘못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뭐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데 피해자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가해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옥같이 살아왔는데 너는 그걸 기억도 못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나팟은 성인이 된 뒤에도 종종 친구들에게 과거 수탓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소연을 할 만큼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냥 나한테 사과하면 용서해줄게. 이제라도 나한테 사과해. 53년 전 일이야. 새삼 이제 와서 왜 그래 너. 그냥 잊어버리자고. 학교 폭력 가해자인 수탓은 끝까지 따나팟에게 사과하길 거부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죠. 아니, 이게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잊으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한 건 근거가 있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더 화나고 더 상처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수탓이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자 울분에 가득 찬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던 따나팟이 손에 든 건 다름 아닌 총. 어머. 53년 동안 쌓여있던 따나팟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그의 손은 방아쇠를 당겼고 학폭 가해자였던 수탓을 저격하며 동창회장은 순식간에 피바다가 됐습니다. 헐. 그리고 학폭 가해자였던 수탓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엄마. 총을 준비해 갔구나. 총을 준비해 갔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원한이 그냥 뼈에 사무쳤네. 그렇네. 69세가 돼도 용서가 안 되는 게 남아 있었네요. 그게 학폭인 것 같아요. 한창 성장기로 감수성이 예민한 학창시절에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데요. 그 트라우마로 인해 벌어진 또 다른 충격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중국 30대 남성 창 모야오가 50대 남성 장모린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창 모야오는 무려 20분 넘게 장모린의 머리, 얼굴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주먹 세례를 퍼붓습니다. 건장한 청년의 폭행에 50대 장모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骗老子你咋想我？知道不知道？ 아, 원한이 있구나, 원한이. 你咋想我？还记得不记得？ 엄청 화나네. 무차별 가격입니다. 근데 대화의 내용 보니까 좀 모멸감을 많이 줬었나 봐.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사제지간이었습니다. 에휴. 사건 이후 경찰에 체포된 창모야오가 밝힌 폭행 사유. 예전에 수업 시간에 졸았다고 날 엄청 때렸다고요. 20년 전 창모야오가 중학생 때 선생님이었던 장모린이 그의 학습 태도를 지적, 창모야오를 교실 앞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린 뒤 머리를 10번 이상 발로 찼다는 겁니다. 저건 아니지. 창모야오는 당시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줄곧 선생님에게 체벌을 받는 악몽을 꿀 정도로
무려 20년간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 그러다 우연히 길에서 선생님 장모린을 마주치자 그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 그렇게 20년 만에 선생님에게 주먹으로 복수를 했던 것입니다. 20년이 되게 불쌍하고 안타깝긴 해요. 근데 지금 저렇게 됐으니 이제는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 인생이 자기가 생각한 나쁜 폭력 선생님 때문에 망쳐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스승인 장모린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선 장모야오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을 못 믿는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복수를 한 사람들을 절대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애초에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 위로받아야 할 피해자였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해자가 된 그들. 폭력과 살인과 같은 범죄는 결코 정당한 복수는 될 수 없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아침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서 자전거를 타던 한 남성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저건 일부러 박은 거잖아요. 에, 저 돌진한 거예요. 저거 급발진 아니면 저건 일부러예요. 나 너무 끔찍하다. 저 노렸어. 저건 뭔가 의도적인 어떤 살인 행위 아닙니까? 살인 미수죠, 저거는. 고의로 저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 의도적인데? 계시죠. 네. 그리고 이 충격적인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고 30분 뒤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제가 사실은 운전하다가 자전거에 탄 사람을 들이받은 것 같아요. 뺑소니 사고 범인이 자수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자수한 여성의 이름은 미스티 윌크. 그녀는 자신이 자동차로 누군가를 쳤지만 피해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는데요. 그런데 조사 결과 놀랍게도 자전거를 타고 있던 사고 피해자는 윌크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아니, 정면으로 마주쳤는데 못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의도적으로 해놓고 모른 척 신고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이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궁하자 정말 황당하게도 윌크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는데요. 갑자기 무죄? 뺑소니 사고 발생 전 윌크와 남자친구는 함께 공원에서 데이트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나 사실 에이즈 환자야. 야, 너도 걸렸을 텐데 이제 어쩌냐? 이미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졌던 남자친구가 뒤늦게 본인이 에이즈 감염자라고 고백한 겁니다. 딱지난다. 뭐 하는 인간이야. 야, 진짜. 야, 여자친구한테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관계까지 맺었다고 하고 그걸 나중에 논리를 이렇게 조롱하듯 얘기했다고 하면 와, 그 기분이 어떨지 상상이 안 돼. 진짜 사랑은 했나 싶어요. 저런 식으로 대응한 걸 보면. 미국에서는 에이즈 양성 판정 받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안 알리고 관계를 맺었을 경우에 이거 범죄거든요. 범죄로 치죠. 중범죄로 칩니다. 그렇습니다. 윌크는 자신도 에이즈에 감염됐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자신을 위로해주기는커녕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려고 하자 겁에 질려 차를 타고 달아나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남자친구를 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무죄를 주장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남자친구가 두개골과 척추에 심각한 외상을 입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대배심은 윌크를 2급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 결국 그녀는 6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좀 법이 돼 있잖아요. 아는 얘기 안 하고 관계를 맺으면은 뭐 중범죄. 중범죄라고 하니까 충분히 그렇게 단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저렇게 했을까? 에이즈를 숨긴 남자친구를 향한 그녀의 아찔한 복수. 과연 그게 최선이었을까요?